자, 다음 중국하고 대만 사태가 이제 점점 더 점입 가경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서해에서 훈련하면서 실탄을 쐈다고 하는데요. 무서워. 물론 이제 우리 쪽 보고 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자,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대만 해협에 이어 서해에서도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군의 훈련은 한미연합군사훈련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의 첫 중국 방문 일정과 겹치는데요.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 갑니다. 네, 약간 일종의 경고 같기도 하고. 내가 보기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공항에. 서로 패싱하는 걸. 내가 보기엔 중국에서도 아무도 안 내보낼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리고 이 미중 간의 군사 대치가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인도가 분쟁을 벌이는 국경에서 불과 95km 떨어진 지역에서 10월 중순에 인도와 연합 군사훈련을 벌인다고 예고했고요. 그리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과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뭐가 많아. 네, 심지어 인도네시아하고도 지금 그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만 빼고 나머지 국가들하고 다 군사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국가들이 훈련을 같이 하는데 경제적인 동맹은 중국, 러시아랑 맺고 있다는 거죠. 인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요. 터키까지도 현재 인도와 러시아하고 같이 외교 노선, 경제 노선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지금 옛날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예. 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압도적으로 뭐 우크라이나군이 이긴다 어쩐다 했는데 그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사실상 거의 괴멸된 걸로 내부 보고서가 나왔어요. 전체 병력의 40% 이상을 이미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잃었고 현재 있는 부상자들도 전부 우크라이나 안에서 치료를 못 해가지고 외국으로 내보내고 있는 상태고 진진 연령을 70대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70대에도 잘못하면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모든 그 군사적인 입장에서 이게 지금 무너진 상태라서 이게 더 이상 뭐 그 전쟁물이나 물자나 돈을 대준다고 하더라도 저게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태가 해결되기 전에 중국하고의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대만 봉쇄가 10일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최소한 2주를 넘어서 계속 이 봉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대만이 비축하고 있는 그 물자, 그러니까 비축 물자. 지금 대만은 이제 준 전시령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데프콘 2에 해당하는 준 전시령으로 사실상 전쟁 상태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민방위 훈련처럼 그거 돼 있는 거고 물자나 통제 뭐 이런 것들 계엄령과 똑같은 수준의 그 사태를 지금 진행을 받고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물자들의 부족을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채소류들부터 뭐 유입되는 생수 뭐 이런 것들 이런 생필품들의 부족 현상이 오고 있는데 대만이 이것만 갖고는 국민 불안이 폭발을 안 한다는 거죠. 폭발을 시키기 위해서는 뭘 끊어야 되느냐? 가스를 끊어야 됩니다. 즉 중국이 해상 봉쇄를 지금 저 훈련을 진행하면서 현재 해상 봉쇄 상황이 실탄을 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화물선이나 어떠한 그 접촉 그러니까 물자를 싣고 있던 배들이 대만 자체 안으로 진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대만이 갖고 있는 물자 중에 가장 비축분이 적은 게 가스입니다. 가스가 2주분이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대만 자체에 그 접안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라 대규모 저장 시설이 없고 그때그때 받아 쓰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2주만 지나면 대만 안에 천연가스 공급, 그러니까 가스관 공급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경제적인 타격, 발전을 비롯한 일반 생활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난 수준일 거란 얘기입니다. 거의 대만이 무너져 버리는 대만 경제가
잠정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수준까지 이 봉쇄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드라인 포인트가 어디냐? 20일이에요. 20일. 즉 8월 20일까지 저 해상훈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대만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뭐 정치 노선 이걸 떠나갖고 네. 경제적으로도 손을 놓게 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저렇게 실탄을 쏘고 있는 중국 해군의 훈련 상황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함대로 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관여는 하지 못할 걸로 보인다는 거죠. 그 함대 밀고 들어가면은 전쟁하자는 소린데. 그렇지.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저런 봉쇄 훈련을 중국이 앞으로 열흘 이상을 더 끌고 가면서 결과적으로 대만에 있는 국민 여론들을 공포에 빠뜨리게 함으로써 현 차이잉원 그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타격을 주는 것까지는 몰고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 대만이 중국이 미사일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사일들이 대부분 대만 본토 머리 위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일부는 일본 영해에 해당하는 지역 공동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훈련한답시고 대만과 일본을 동시에 협박을 하는 효과를 낸 거죠. 그렇죠. 문제는 이 미사일들이 12발 넘게 대만 상공을 지나갔는데 대만을 지켜줄 걸로 믿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를 비롯한 이른바 대만의 방공망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걸 격추시키지도 못했고 심지어 포착도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패트리어트 추가 수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도 현재 대만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만으로서 이러한 미사일 요격이 있었을 때 이러한 추적이 가능했어야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전혀 대만이 그걸 못 해냈다는 거죠. 중국이 11발을 미사일을 쐈네요. 11발인가 12발인가 네. 되는데 중국은 12발이라고 하고 뭐 한 발은 어디로 갔지? 어디 딴 데다가 흘렸나? 딴 데 쓰려고 살짝 꽁쳐놓은 거 아닐까? 네. 아무튼 이 미사일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평상시에 못하는 짓이지. 못하죠 이거. 대만이 열받고 미국이 열받을 짓일 거야 이렇게 만일 했다고 치면. 네. 근데 이번엔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쏜지도 몰라. 그럼 요격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결과적으로. 이러므로 인해서 대만의 지금 안보 상황은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또 대만의 그 미사일 전력에 대한 관리와 생산을 전담하던 과학자 한 사람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출장 중에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는 바람에 이거 중국 스파이가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번개탄 희생자들과 우연히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이거는 실제 대만이 만들어내고 있는 각종 미사일 생산 계획과 관리 이 전체를 총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암살이 되는 시점이 왜 이 시점이냐? 아니 암살이라는 건 제 이제 말하자면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대만이 계속해서 공포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펠로시가 잠깐 왔다 가갖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하고 간 걸로는 대만 국민들이 안심이 안 돼요. 네가 와서 중국이 더 날뛰잖아 라고 하는 빌미를 줬다고 지금은 펠로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왕 왔으면 확실하게 무슨 뭐 전술 핵무기라도 좀 남겨놓고 가든가 B-52 폭격기 같이 달고 왔으니까 놓고 가든가 뭐 확실하게 보증을 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그냥 왔다가 지 입 바른 소리만 하고 금방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도 중국군 그
저기 방어망을 피해갖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왔다가 이렇게 피해갖고 한국으로 돌아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만 기술을 살려놓은, 중국만 더더욱 지금 대만한테 막 해도 할 말이 없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닌 거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정은이가 경정부의 우리 낸시 펠로시 패싱을 네. 박수치며 칭찬하고 있다. 뭘 또 칭찬까지. 아무 말 안 했잖아. 오기 전에는 낸시 펠로시는 뭐 내정 내정 간섭하지 간섭하지 마라 막 이랬는데 막상 왔어. DMZ 앞에까지 와서 정은아 나왔어 라고 갔단 말이야. 욕을 안 하고 있어. 고맙거든. 왜냐면 경정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냥 보여줘 버렸거든. 아니 예전에 뭐 새벽에 미사일 쏘고 저녁에 쏘면 퇴근해가지고 다시 안 돌아오고 이런 거 보면서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네. 네. 이미 그래서 알았지. 자칫했으면 5일날 핵실험 할 뻔했습니다. 네. 근데 그 뒤로는 지금 그 뒤로는 잠잠합니다. 조용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에 상당한 수준의 영수증이 오간 게 아니냐. 지금 코로나 제로를 선언한 것도 네. 제로 아닙니다. 북한 지금 감염자 엄청 발열자 엄청 많거든요. 제로를 선언한 것도 들어와지. 그러니까. 콧다리 들고 들어와. 우리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대신에 양손은 무겁게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를 지금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뭐 식량기구가 됐든 어디든 뭐 상당한 그 WHO가 됐든 상당한 국제기구들이 아마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우리 세금이 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매우 불편한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